일차적으로 물론 그 노동은 자본주의에만 한정된 게 아니죠. 그 토끼 잡는 노릇을 하느님이 아담을 사고 쳐가지고 또 일해서 먹고 살아 할 때부터 이미 아담은 노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을 거예요. 자본주의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상품에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래, 노동이라고 치자. 그런데 노동이 공통된다고 봤는데, 토끼를 잡을 때 사냥꾼이 하는 노동과 땅을 갈고 뭐 거름을 주어서 배추를 길러낸 농부의 노동이 왜 같은지 난 모르겠는데? 노동하는 시간도 다르고 흘리는 땀도 다르고 쓰는 근육도 완전 다르던데? 어떻게 둘이 같아? 말만 같이 쓰면 같은 건가? 두 노동이 어떻게 같은지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제기를 한 거예요. 노동가치설로 문제를 못 풀겠다는 거예요. 흘린 땀방울을 재야 되겠다고 하는데 흘린 땀방울이 내가 계속 컴퓨터를 치면서 컴퓨터 쳐서 웬만하면 땀방울 안 나오겠지만 흘린 땀방울과 소모된 칼로리와 내가 물건을 막 재어 나르면서 소모한 칼로리를 비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에 대해서 물론 칼로리란 단위로 환산하니까 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만 두 노동이 너무 달라서 어떤 게 더 가치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나중에 가면 막스가 단순노동, 복잡노동, 고차적 노동 뭐 이런 얘기 약간 단순노동, 복잡노동 하는데 물론 이제 단순노동은 보통 환원해서 계산을 합니다만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한 노동이다, 복잡한 노동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문화적 편견이 들어있다고. 제가 종종 느낍니다만 저도 박사를 받고 시간은 하지만 연락 싸게 이제 저임금으로 일을 합니다만 제 말고 이제 교수들 노동으로 따질 때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노동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노동 중에 어떤 노동이 더 복잡한 노동이고 고급 노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걸 저급하게 보고 이걸 높이 평가해서 평가하는 거지. 그거 근거 대보라고 하면 좀 헷갈립니다. 헷갈린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막스가 그런 노동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복잡한 노동, 단순 노동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식으로 주도 달아놨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나갑니다, 오늘은. 거기는 안 나가고 중요한 건 노동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 삶을 말고 음반과 그림을 처음에는 어떻게 이 둘이 바뀌지라고 했다가 노동이야 그랬는데 그럼 노래하기하고 그림 그리기가 어떻게 바뀌는데?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땀 흘리는 노동은 가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센 비판이에요. 막스가 내가 대단히 기여를 했다고 노동가치설을 매우 중요하게 바꿔줬다고 하면서 신나는 게 있었어요. 요거예요. 구체적인 노동 있잖아요. 아까 바게트빵 냄새 나듯이 땀 냄새 나는 그 노동은 가치의 원천이 아니에요. 그것이 생산하는 건 현물들이에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땀 냄새가 안 나요. 아까 상품의 가치 형태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바게트빵 현물에서는 냄새가 나지만 부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빵을 만드는 그 베이커의 그 노동은 땀이 나는데 요거는 가치를 생산한 게 아니라 현물 빵을 생산한 거고 이 가치를 생산한 노동도 동시에 수행한 셈인데 노동이 어떤 측면인데 이 노동은 그렇게 구체적인 쓸모있는 유용 노동이 아니다. 그건 너무 달라서 비교 못한다. 그 노동이 만약에 노동이 가치설이 맞다면 그 노동은 구체적인 그런 노동이 아니라 추상 노동이라고. 마치 아까 그 상품을 둘로 나누듯이 노동을 둘로 나눈 거예요. 자, 노동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땀 뻘뻘 흘리는 노동과 그러니까 노동을 두 번 하는 건 아니에요. 상품 만들 때 빵 만들고 그다음 같이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빵을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아까 상품을 어떻게 볼 건가 하고 똑같잖아요. 땅을 어떻게 볼 건가 해서 갑자기 아파트를 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막스 우리가 부라고 말할 때 그 원천이 되는 가치의 원천인 노동은 땀 냄새 나는 그런 노동이 아니고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구체적인 그런 유용노동과 구별해서 추상노동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괴로워요. 추상노동이 그럼 뭔데라고 이제 당연히 문제가 나오고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요. 도대체 추상노동은 뭐죠? 왜 사실 책의 원을 3분의 1밖에 못 할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데라서 그래요. 뒤에 물신주의랑 이런 거는 그냥 쓱쓱쓱 재밌냐고 넘어가는데 이 앞에가 그 노동가치설 계속 막스가 노동가치설 그대로 주장하는 게 계속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리카르도나 스미스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면 이상해진다고 말하면서 바꾸니까요.
그래서 자 구체적 유형 노동이 아니다. 만약 가치 실체라면. 그래서 상품이 현물 형태와 가치 형태 같듯이 상품을 생산한 노동도 구체적 노동과 추상 노동이다. 그래서 구체적 노동이 아니라 추상 노동이 가치를 만든다라고 말을 한다. 여기까지는 방금 말한 바와 같고요. 그럼 추상 노동이 뭐냐라고 하니까 막스가 상품들에 있는 노동의 성격, 유용한 성격들을 다 구체적 성격들을 버리자. 아까 우리가 가치에서 보면 이런 거 상품이 이게 한편에서는 현물이고 빵 냄새 나고 뭐 얘도 현물이고 그런데 이 둘이 교환된 걸 알려면 물리적 속성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가치만 남는다. 근데 이제 가치는 눈이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다 제거해야 된다. 물리적 속성들을 다 제거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노동도 구체적인 노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눈에 힘줬던 노동이 있고 누군가는 팔에 힘줬던 노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남으면 결국 인간 노동력을 지출했다는 사실 하나만 남는다. 그래서 이 사실이 추상 노동인 것처럼 써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고개를 까뜩해서 나는 동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라고 막스가 오해할 말을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다 오해를 또 잔뜩 할 수 있게 여기다 또 이렇게 써놨어요. 결국 인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신경 쓰고 근육 쓰고 손발 쓰는 노동이다 라고 모두가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진짜로 이제 구체 노동 냄새가 더 많이 나요. 내가 아는 노동 중에 어떤 노동은 발 안 쓰던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누구는 손 쓴다고 하는데 난 손 안 쓰고 누구는 발하고 눈만 쓰던데? 그럼 이 노동은 노동 아닌가? 즉 노동에 마치 공통성을 뽑아내는 것처럼 다른 점들 다 제거하고 공통점 뽑아낸 것처럼 써놨어요. 언뜻 막스가. 그런데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노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추상노동 그러면 왠지 정신노동이 추상노동이야. 되게 육체노동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노동, 정신노동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상품 생산 노동은 다 추상노동입니다. 막스 말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상노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림 그리는 것, 노래하는 것 다 공통점, 하나는 성대를 쓰고 하나는 손을 쓰고 눈을 쓰지만 보니까 뇌 신경은 다 쓰더라. 혹은 팔 근육이 움직이더라. 요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공통점 찾는 노동이 아니에요. 추상노동을 말할 때 노동들의 공통점 찾아내는 게 아니고 보편노동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 개념이라는 게 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자주 반복되는 경험들에 불과해요. 가령 집에 대한 보통 관념들, 집 그리라고 하면 항상 지붕부터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항상 이런 집을 주변에서 주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보편관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주 반복한 익숙한 것들로 형성된 이미지에 불과해요. 원래 인간에 대한 이미지 두 발 달린 두 발인데 깃털 없는 동물. 플라톤이란 얘기인데. 그렇지. 두 발로 다니는 것 중에 깃털이 없는 거는 두 발에서 이제 새하고 사람 남는데 깃털 없는 건 사람이네라고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체 장애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보편관념을. 추상노동 그런 보편노동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편관념이라는 것도 되게 이미지에 불과한데 세 번째 추상노동은 여기가 중요한데 아까 만약에 그렇게 노동력 다 지출하고 인간노동을 썼다라고 하면 정말 아담 시대에도 추상노동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에 따르면 아담 시대에도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일을 했어요. 어쨌든 하느님한테 쫓겨나서 둘이 이 일을 한 뒤에 물건을 바꿨어요. 자, 이 노동은 추상노동일까? 이 노동의 단위는 추상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상품사회에서만 있는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현물을 생산하는 노동, 구체적 노동들이니까 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옛날부터 있지만 추상노동은 어느 시대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만 있는 노동이에요. 자본주의 시대에만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고 더 정확히 좁혀서 말하면 상품 중에 현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란을 생산했다는 점에서만 생산하는 노동이니까 마르크스는 그래서 역사적 추상노동이라고 불러요. 어떤 편지에서 아예. 추상노동은 역사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만 있는 노동의 어떤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인데, 자, 모든 상품은 인간 노동의 산물이다라고 아까 말했어요. 인간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라고 마르크스가. 그런데 포인트를 지금까지는 계속 노동에다만 두었어요. 그래, 뭔가 공통된 노동이 있거나 뭔가 있나 보다라고. 이 개인 노동들을 뭔가 관통하는 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문득 제가 주목한 단어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노동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치는 정말 인간적인 것인데, 여기서 인간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할 때 그 인간이에요. 언제 태어났냐면 이 인간이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오는 인간이에요.
요 인간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요 인간.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는 관념을 갖게 된 것. 보편적으로 이를테면 조선시대에서 우리 인간은 이런 표현 쓸까요? 어떤 양반이? 설령 쓴다 하더라도 거기서 노비는 빠질걸요. 머릿속에 형성한 관념 속에서. 저 인간도 아닌 것들은 빼게 된다고. 고대 그리스 귀족이 우리 인간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은이라고 할 때 소와 똑같은 가제 수단이었던 노예를 떠올리지는 않는다고요. 자, 여기서 어쨌든 모든 상품은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다라고 말할 때 인간이 노동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간은 근대에 탄생한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했을 때의 인간이고 이 인간이 그럼 있느냐? 없어요. 이상한 말인데 인권선언에는 인간은 만질 수가 없어요. 마치 어떤 거거든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할 때 그 국민을 없어요. 주권 가진 국민이 없다니까요. 여기 한 명씩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집합으로서 국민만 주권을 갖고 나머지는 그 주권이 위임한 권력의 피치자들이에요. 주권 냉장고에 보관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권은 그럼 국민이 갖고 있다는데 국민은 어디 갔어요, 그 국민?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지금 이상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가 만든 권리를 대행하고 있어요, 정부가. 제 말이 참 잘 전달되면 좋겠는데, 근대에 이런 인간관념이 생겼어요. 이거는 막스는 지금 이 노동에 대해서 그런 말을 추상노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막스는 나중에 이제 말하지만 이 인간을 평균적 인간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평균적 인간의 노동의 가치라고. 평균 노동은 없어요. 아시죠? 평균 노동은 없습니다. 평균은 개개에 있는 인간들을 평균치 낸 거지만 그 평균 인간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평균인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그런 평균인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돌아가면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덕이 그렇다고. 근데 이제 니체는 도덕을 막스의 상품 비판하듯이 똑같이 상형문자로 말하면서 비판했었는데 도덕이 할 때 모든 인간의 칸트가 정언명령을 하잖아요. 남 싫은 거 너도 하지 말라고. 네가 남이 너한테 하기 싫은 거 너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 인간은 그런 정언명령 요구를 받는데 그때 그 명령받는 인간은 인류의 어떤 추상적인 명사예요. 현실적으로 너 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사람은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어떤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그런 것처럼 막스의 추상노동은 추상인간관념과 연관이 있어요. 추상인간관념이 생겨야 해요. 그래서 물론 막스는 추상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평균적 인간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 추상노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더 내려가야 돼요.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상품의 이중성에서 왔다가 그쵸? 가치의 이중성을 거쳐서 노동의 이중성으로 내려온 뒤에 그 다음에 그 노동 중에 추상노동에서 갑자기 인간의 이중성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그런 인간들 말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떠올리는 인간이 있고 나를 그 인간과 동일시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 하면서 누군가한테 따져요.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라고. 모든 인간관념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인권선의 주체.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평등하다,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일주에 그냥 썼을 때 그 인간. 그 인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동등한 인간이다라고. 왜 동등한 인간이 중요하냐면 각각의 물건들이 만들었는데 이 물건과 이 물건은 너무나 다른데 마르크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거 인간이 생산했는데 이 노동은 너무 다르지만 이걸 생산한 인간을 동지로 하려고 지금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생산자가 생산한 능력이 동등하다고, 같은 애라고. 여기에서 동질성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에서. 그래서 능력은 딴 능력을 쓰지만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무슨 사고 실험을 제안하냐면 막스가 그래 두 상품 너무 달라. 자, 여기서 막스는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실과 옷을 바꾸는 거, 옷감을 바꾸는 거 얘기를 해놨는데 이 둘을 하려면 방정 노동과 제복 노동은 즉 옷을 만드는 노동과 실을 잡는 노동은 완전 다른 노동이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바꾸는지는 죽어도 깨도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 한 사람이 아침에 실을 만들고 저녁에 옷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어떤 게 이제 가능해? 이 상상을 하고 나면 뭐가 쉬워지냐면
갑자기 이 노동이 균질화돼요. 왜냐면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노동이잖아요. 물론 실을 잡는 것과 확인하지만 같은 비슷한 능력을 물론 본인이 느끼겠지만 비슷한 질의 능력, 동질화된 능력을 한 인간이니까 내가 아니면 이거 1시간 일하고 이거 2시간 일했어요. 그럴 때 내한테는 이 2시간이 이 1시간 일한 것보다 2배의 가치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죠. 왜냐면 내 시간을 2시간이나 잡아먹었으니까.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동일화돼 있잖아요. 내가 이 동질성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동일한 인간이 번갈아 가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둘을 일정 비율로 바꾼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죠. 왜냐하면 그 물건의 산물도 그만큼 어떤 질이 동질할 테니까. 저 사람과 내가 바꾼 거는 보증 못 하겠는데 한 사람이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둘은 어느 정도의 가치 비율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시간적으로 분할만 막스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공간적으로 한번 분할하면 어떨까? 지금 시간으로 오전의 일, 오후의 일로 나눴는데 공간적으로 여기저기를 나눠봐요. 마치 그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써서 똑같은 사람이 목화밭에서 따가지고 씨를 뽑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지금 딴 데 가서 천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동시적으로는 원래는 불가능하죠. 한 인간이면.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보통은 한 인간이 하려면 목화에서 따서 실을 만들어서 천 짜서 옷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어느 공장에서는 실 빼고 있고 어느 공장은 지금 옷 만들고 있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는 동시적으로.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아까 시간적으로 상상했던 그 동일한 인간을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 즉 노래하는 사람과 그림 그리는 사람 혹은 아까 볼펜을 만드는 사람과 종이를 만든 사람의 노동을 동일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게 제일 관건인데 그렇게 볼 여건이 역사적으로 산출됐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뭐냐? 예전에 죽었다 깨도 안 되는데 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치 형태론을 거의 다 인식했는데 결국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던 장벽이 그거였죠. 둘이 신분이 다른 애의 물건은 못 바꿔요. 생산자가 다르니까 그 물건이 똑같다고. 옛날 사대부가 그린 그림하고 백정이 잘라온 고기를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생각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둘을. 왜 상상할 수 없냐면 이 사물이 질적으로 다르기 이전에 생산자가 둘이 너무 다르니까. 그 사회에선 통계학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했는데 국민 여론이 한 70%는 지지하는데요. 이런 말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통계학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숫자 1이 돼야 돼요. 그쵸? 숫자 1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인데 똑같아지는 거예요. 단순화돼야 돼요. 이 상상이 가능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정치경제학이 탄생한다는 것은 통계학이 발전한다고 인구론 얘기를 했었는데 통계학의 전제는 존재를 단순화해야 해요. 그래야 가능해진다고. 그래서 근대에 이게 가능한가 하는데 고대에는 절대 안 되는데 근대에 가능해졌다. 왜? 신분 해방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다 깨도 갈 수가 없었는데 왜 19세기 경제학자들은 쉽게 이 개념에 가냐면 사람을 같다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인간은 동등하다는 개념 아까 인권선언이 몇 세기만 앞으로 가도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인데 사람들 눈에 이제 그렇게 보여요. 이 말 중요합니다. 보인다는 거. 조선시대의 양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사람이 동등해 보이지 않아요. 이를테면 고려시대의 만적이 왕후장상의 씨가 어딨냐고 할 때 고려 귀족 눈에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씨가 있지. 너 노예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노비인 거야 라고.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만적 말처럼 보여요. 사람이 같아 보인다고. 그래서 갑질하면 화가 나죠 이제. 왜 같은 주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생각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고. 요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념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게 내가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선입견이라고 막스가 썼는데 여기 보면 폴크스 우어타일인데 폴크스는 대중이니까 우어타일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타일이란 말은 타일렌이란 말은 우어타일이란 말은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중들의 판단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이제 선입관이라고 말했지만 선입관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선입관 뭐 이런 건데 뭐냐면 판단하기 우리가 이전에 미리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 전에 사람은 똑같다는 관념이 미리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판단 이전의 판단이라고 해서 선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부터는 안 그랬어요. 따라서 역사적으로 생겨난 선험성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역사란 건 경험적인 것인데 우리가 감각을 경험하기 위한 마치 조건처럼 선험적 감성이라 할까 마치 칸트식으로 마치 미리 뭔가 주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보게 돼요. 즉 조명이 주어져 있어요. 이 조명 속에서 사물을 보는데 이 조명은 역사적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 선험성이라고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치 푸코의 말과 사물에 나오는 그런 표현 같은 것인데 예. 어쨌든 그렇게 대중이 다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먼저 돼야 된다. 따라서 신분 해방이 이루어져서 인간 동등성 관념이 먼저 있어야 할 것. 왜 막스가 이런 말을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추상노동에 왜 이게 필요한지. 또 하나가 자본에서는 이걸로만 그냥 충분하게 말하는데 정치경제학 편을 위하여는 단순 노동이 통계적으로 일반화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요즘은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가 지난번에 복막염 이제 뭐 뇌경장 터져가지고 갔는데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그 초음파를 이렇게 해주는 분이 그 병원 첫 번째 병원에서 이제 찍어주기만 하죠. 기사분이니까. 그리고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빨리 택시 잡을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라고 하면서 뭘 말을 뭐가 있는데 말은 안 해주는데 하여튼 저기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서 뭐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터졌고 보였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빨리 세브란스로 가라고 거기서 빨리 수리하겠다고 이런 건데 그걸 한 번 더 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똑같이 보고 판독을 해요. 기사와 의사 차이가 이제 점점 적어지가나 봐요. 점점 기계가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계 회사 직원이 수술실에도 대신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이게 큰 차이가 없고 이제 점점 더 가면 의사도 인공지능에 너가 데이터 넣어서 한번 보고 이게 병이 뭔지 요즘은 변호사나 판사들도 판례들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언뜻 보면 다 컴퓨터 일하고 있어요. 진짜 질적으로 다르는데 문과 이과인데 하는 일이 고만고만해 보여야 한다고. 옛날에 장인들의 일은 절대 따라가서 뭐 수십 년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자본주의 들어서 하는 일들이 여기서 물레 공장, 방적 공장에서 기계 돌리다가 갑자기 저쪽 공장,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를 돌리는데도 그냥 돌리는 것처럼 단순 노동이 통계적으로 일반화됐을 때 사람들은 저 노동과 저 노동의 산물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더 근본적인 요거는 자본에는 안 넣는 거 보면 이게 더 워낙 근본적인 거라고 본 거죠. 즉 사람들은 똑같다. 사람들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 그는 동일 인간이라고 처음에 가정을 해놓고 상상을 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스가 자본주의 동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클론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 다르다는 거 알죠. 그런데 왜 이런 가정을 했을까인데 근대성을 모더니티를 뭘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관념이 들어있는 거죠. 모더니티를 뭘로 보느냐 이게 이제 알렉스 토크빌도 한 얘기인데 그는 토크빌을 이런 말을 했어요. 근대성이랑 닮음 현상, 유행이라고. 한 사람이 이오는 입으면 쫙 퍼지는 거. 이런 게 근대적 현상이라고. 모더니티라고 하는 건 서로 닮아가는 거라고. 즉 똑같아져 간다고 사람들이. 물론 개인화되면서 똑같아져 가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거 똑같은데 집집마다 서로 문을 걸어잠고 절대 소통 안 하지만 누군가가 투시경이 있다면 보면 한 집은 똑같아요. 다 배 깔고 TV 보고 있고 한 집 똑같은데 사생활이라고 절대 공개 안 해요. 내가 하는 걸 너도 하고 있는데.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인디비주얼라이즈 되면서 호모지니어스 이제. 그래야 아까 주권 개념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집합 국민도 떠올릴 수 있고 통일성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마르크스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평균이란 말이 의미를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우리 주 52시간 지금 노동 갖고 싸우지만 주 52시간이면 52시간 딱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 52시간 안 해 일단. 여기서 52시간 노동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반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의 노동시간을 보호할 때 평균 주 52시간 했는데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 평균치가.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우리 조선 백성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한 50시간 될걸요? 의미가 없어요. 새벽에 양반이 책 읽는 것과 마당새가 마당 쓰는 거랑 백정이 고기 잡는 노동이 균질하는 게 아니니까. 완전 다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옆으로 갔지만 막스는 가치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추상노동을 어떻게 재느냐. 개인이 내가 10시간 했다고 10시간 재는 게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 이런 표현을 써요. 평균적인 능력을 발휘했을 때 몇 시간 걸리냐로 정해진다. 되게 이상한데 이거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5시간이면 만드는 거를 나는 10시간 들었다. 10시간 우겨봐야 10시간 인정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막스가 수정하는데 노동 가치로는 하나는 구체 노동과 추상 노동 구별해야 한다고 수정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인 노동량으로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가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필요 노동으로 정해지지 그냥 투입 노동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다. 사회적 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사회적 평균이다. 그건 개인이 미리 몰라요. 시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10시간 했더니 안 팔려요. 아, 그럴 때 10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5시간을 해야 되는구나. 왜 5시간이냐면 평균적으로 5시간 만드나 봐요, 이걸. 즉, 균주화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5시간이면 이걸 만들 수 있는 평균적 인간을 상상하고 그 평균적 능력을 상상하고 그것이 추상노동. 근데 그 인간이 이 인간은 피가 흐르는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념적 인간이니까. 추상적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 인간을 전제하는 게 의미가 있는 사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국민은 어떤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졌어요. 나는 안 그런데 이런 말 이상해. 누가 국민이야? 이런 말 안 통하고 국민들이 이걸 원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정치인들도 쉽게 하는 시대가 가능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물건들이 고만고만해져 보이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고만고만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안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안 다르다. 인간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평범성으로 계산을 한다. 뭐 얘기가 좀 그럴듯합니까? 막스가? 네, 사실은 여기 뒤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 이제 노동력이 실제 매매되는 장면에서 마르크스가 자유와 평등, 인권이 막 넘치는 곳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노동력 살 때는 자본과 가치를 다 지불하니까 여기는 착취가 일어나는 것 아니니까 등가 교환하니까. 자본론에서는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본론에서 자본가는 쿨한 자본가입니다. 냉혈한이긴 하지만 사기꾼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현실 자본가는 제품 원료에는 원료 단가 후려치고 걸핏하면 임금 체불 하지만 자본론의 자본가는 절대 안 그래요. 자본론의 자본가는 여기 나온 모든 인간들은 페르소나라서 그 범주 역할만 하는 거예요. 물론 탐욕이 있어요, 자본가도. 그러나 우리는 저희는 진짜 탐욕적이야. 우리 사장 완전 끝판이야, 욕심이. 그런 의미의 탐욕이 아니고 자본이라는 것은 원래 계속 가치를 증식시켜 나가는 거야 라는 말을 인격으로 표현하면 저 사람은 계속 돈 벌려고 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품은 등가 교환해야지 손해보는 걸로 계산하면 학문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할 때 뭐냐면 그걸 말하면 상품 소유자들은 서로 제값 주고 제값 받아 이렇게 표현해요. 자본론에서는. 물론 인정에 호소하지는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돈 비싸게 해서 이런 거 짤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하는 건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부인권의 세계라고 막스가 말해놨어요. 인권 선언문의 세계라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돈을 가져왔던 노동력을 갖고 왔던 빵을 가져왔던 종이를 가져왔던 다 등가 교환을 해야 한다. 그런 점이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표면적인 등가성 밑에 있는 어떤 구조적 착취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이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벤담을 끌어들여요. 물론 벤담은 한편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위해서 끌어들인 거지만 또 한편에서 영국인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 니체는 현대성의 정신은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막 했는데 프랑스 혁명, 프랑스 인권선언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프랑스는 근대성을 연기한 배후에 불과하고 병사들의 피를 제일 많이 흘린 애들이고 그 정신의 발상지는 영국이라고 그랬어요. 다윈처럼 머리 안 좋지만 꾸준히 뭔가를 하는 애. 그래서 무슨 법칙 찾아내는 애. 법칙이란 게 그냥 통계이네. 천재가 나오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실용적인 마인드로 쭉 사는 게 영국의 정신세계고 이 평범성이 현대성 모더니티라고. 평범한 것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평범한 것, 평균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영국이 현대적 모던 아이디어, 현대적 이념의 발상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이 공리주의자들이 정말로. 근데 이제 돌아가면 마르크스가 바로 그런 걸 고려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즉 추상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추상노동이라는 혹은 우리 시대의 부관념에 아주 밑바닥에 인간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즉 생산활동을 하는 그 인간. 가치는 인간관계와 깊이 관계가 있고 인간에 대한 관념관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동질적이다. 심지어 한 인간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거죠.